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행정실무가 강한 사회복지 상담학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이 계획서가 사회복지사의 실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면서 프로그램 개발 이런 용어를 들으시면 많은 학습자분들께서 굉장히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프로그램 하면 주로는 정보화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초창기 이 사회복지학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라는 교과목은 있지는 않았어요.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주로 다뤘던 그런 내용인데요.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외부의 이런 복지 자원이 기관에 유입되는 그런 중요성들이 많이 강조가 됐고요. 대표적으로 공동모금이라든지 기업의 여러 사회공헌 팀들이 정말 기관으로부터 이런 프로포절의 형태의 이런 사업계획서를 보고 정말 지원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선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이 학습자분들도 우리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우리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의 학습이 중요해져서 이런 그 프로그램 결평가라는 교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께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실무와 관련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이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은 일상 업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전문가이죠. 따라서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복지학 전반에서 학습을 해요. 이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이 사회복지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의 문제 어떨까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동인지 또 어르신인지 또 장애인분인지 실은 복지를 필요로 하는 그 대상자분들은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복지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고 그 문제를 맡아서 개입하는 그 전문가가 사회복지사인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아동의 경우에는 우리 생애주기 과업에서 주로는 어떤 부분이 요구가 되냐면 생애주기 과정에 있어서 아동 청소년기는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어쨌든 독립과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학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심신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의 경우는 복지적인 문제를 좀 관심을 기울일 때 기존에는 요보 아동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진행이 됐었습니다만은 이후에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모든 아동들도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요구되기도 하고 또 제공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생애주기 과업에서 우리 아동 청소년기는 우리가 성인기에 입서서의 사전에 우리가 학업을 하고 심신의 건강을 확보하는 그런 과업들을 요구받지요. 그래서 복지기관에서는 방과후 교실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노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우리가 노인의 문제는 주로 사고 네 가지 어려움을 얘기를 하지요. 경제적인 문제, 고독의 문제, 무의의 문제, 신체적인 문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좀 많은 연구들이 있겠고 그거에 입각해서 또 우리 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이 각각의 문제를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겠고 사회복지사는 그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그 장애인복지 대상자의 경우에도 그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사회복지 대상자의 복지 문제를 우리가 개입하고 또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그 전체적인 걸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사회복지 실천은 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관 안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이루어지고 실제로는 허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실천만 보입니다. 아동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또 노인을 위한 이런 복지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실천 전에 우리가 이렇게 실천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1년에 그 계획을 기관 안에 보고를 하고, 보고에서는 그 내용을 보시고 결제를 득한 이후에 실제로 사회복지사가 이런 프로그램을 정해진 계획대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 계획서를 다른 말로는 프로그램 계획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실은 실천의 내용들을 주로 생각하고 있지만,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는 우리란 이런 실천 계획서, 즉 프로그램 계획서를 우리가 실천 전에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일상 업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에서는 왜 이런 사회복지 실천, 즉 프로그램 계획서를 필요로 할까요? 네, 모든 사회복지 실천은 투입 자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원에는 사회복지사도 들어가겠지만 공간도 필요하겠고요. 또 재정도 필요합니다. 자, 기관 안에서는 여러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가 각각 사회복지 실천의 내용들을 다 어떻게 보면 그 분장을 받아서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기관 차원에서 다 파악하고 계획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관에서는 왜 이런 그 사업 계획서, 즉 프로그램 계획서를 필요로 할까요? 자, 기관에는 여러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요. 각각 맡은 복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 그 기관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회복지 실천의 내용들을 기관 차원에서 확인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낯선 용어를 우리가 학문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개입해야 될지 좀 낯설게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있어서 이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 즉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는 일상 실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이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하는 부분들을 현장 중심으로 실제로 사회복지의 실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